안녕하세요 여러분, 머시베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겠고 이제 모르시는 이제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머시베놈이라고, 제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뭔가 멋이 배고 싶어서 머시벤놈 해가지고, 근데 뭔가 한국어로만 하기에는 또 이제 뭔가 그때 당시에는 좀 간지가 안 나는데 해가지고 이제 영어 좀 해가지고 머시베놈으로 지었고요. 어렸을 때 별명이 또 독버섯이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뭐 되게 튄다,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대부분 친구들이 이거를 할 때 저는 뭔가 좀 다른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제가 그 사실 이제 엄마 아빠 밑에서 이제 바로 태어나자마자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제 갔어요. 저만, 누나들 둘만 빼고. 그때 이제 공주에서 지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저를 이제 되게 이뻐해 주시고, 그때 근데 제가 제 친구들은 못 겪었던 것들을 되게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강에서 그 일을 거의 대부분 봤어요. 예, 그리고 똥간이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똥 푸는 아저씨들 그 검정 고무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를 지냈고, 그리고 이제 뭐 소, 뭐 돼지, 닭, 토끼, 개, 이렇게 다 키워볼 거 다 키워보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다 제 또래들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근데 그때 좀 자유로움을 좀 얻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 이제 저 시골에는 그 산불이 되게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산불 조심해라는 이제 그런 팀이 있었는데, 항상 할아버지가 리더 하시면서 오토바이 끌고 다니시면서 뒤에 깃발 꽂고 이렇게 맨날 다니셨거든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그 오토바이 뒤에 있잖아요. 그 예전 이제 그 중국집 배달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그 노란색 바구니 있죠. 네, 제가 그때 한 두세 살 땐가 그때였는데, 항상 저를 이제 거기다 이렇게 묶어 놓고 이게 그 시내, 유구 시내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인사하고 고스톱도 치러 다니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래서 그때 되게 그 오일장 이런 거 많이 다니면서 엿장수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품바 분들이나 엿장수 분들을 맨날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노래가 뭐 트로트, 그 뭐 뱀이다 이런 노래가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게 제 첫 곡이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구수함이 그때 몸에 뱄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그때 근처에 초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완전 진짜 그거였어요. 공주 유구 신달리라고 완전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제 이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대전에 있는 신탄진이라는 이제 동네로 갔죠. 물론 이제 대전에 있는 제 고향 이제 신탄진도 정말 그렇게 그 엄청 발전된 곳은 아니었지만, 제가 엄청 이제 그 놀림 받았어요. 그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따돌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목소리나 이런 구수한 거 이것 때문에 되게 놀리고, 이런 걸 되게 목소리 가지고 놀리고 막 그런다 해서 막 친구들 만나면 앵앵 이러거든요, 저한테. 예, 목소리가 막 이런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놀릴까? 공주에 있었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자꾸 놀리니까 좀 처음에 서러웠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충청도의 언어를 좀 이용해 보자라는 게 첫 번째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꾸 친구들이 내 목소리를 놀리는데, 처음 보는 사람도 다음에 만나면은 제 목소리를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자꾸 왜 내 목소리를 놀릴까? 근데 이게 기억에 남는구나. 그러니까 처음 봐도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이 목소리 가지고 놀리니까 기억에 남는구나 해가지고, 그러면은 기억에 남는 목소리로 뭔가 랩으로 한번 인용해 볼까 해가지고 처음에 만들었던 곡이, 이거 제 노래 중에 제가 데뷔곡이 이제 그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걸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한 2시간 3시간 만에 만들었었는데, 태조왕건이라는 이제 드라마를 보다가 그 이렇게 한쪽 이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이거를 제가 보면서 너무 꽂힌다 해가지고 이거를 충청도로 좀 섞어볼까 하다가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그러니까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해서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때 같이 하던 이제 동생들이 형 너무 웃긴다, 처음으로 이제 노래를 듣고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내가 정말 재밌다고 해서 만든 건데 실제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박장대소를 하니까
이게 뭔가 맞나? 그때 당시에 제가 무명 생활을 한 8년 정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저런 것들을 제 단점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찌 보면은 장점으로 바꾼 건데 이것도 어찌 보면 제가 시도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항상 남들 가는 길에 좀 반대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쨌든 저도 이제 이 사회라는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맞다고 하는 길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특히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 트렌디하다는 음악과 그리고 잘 먹히는 음악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뭐 힙합은 좀 공격적인 랩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좀 칭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는데 뭔가 이게 계속 한 방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색깔이 다 그때 당시에 이제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바에 저 친구 듣고 저 친구들을 바에 이 친구 듣고 이게 주변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제 단점을 뭔가 재밌는 랩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감기무량하게 이 자리에 서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되게 여러 가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를 많이 하자.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제가 나왔거든요. 바로 원래 취업을 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 LED과에서 이제 용접하면서 되게 그리고 회사 천안에 있는 회사 괜찮은 데로 그 중견기업으로 취직을 했다가 이교대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당연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창문 밖에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뭔가 달이 떠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뭔가 스스로 갑자기 그 취업하기 전에 음악했던 친구들이나 그런 버스킹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비트박스하고 랩했던 게 갑자기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근데 이걸 해야겠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던 이유는 취직을 해봤고 어쨌든 이 용접도 해봤고 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양쪽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아직도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이제 하고 싶은 걸 찾았냐? 근데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이것저것 다 해봐라. 그냥 발이라도 놓고 쓱 빼봐라. 그러니까 좀 두려워더라도 뭔가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일단 해봐요. 일단 못해도 돼. 예. 어차피 리스크는 자기가 걷는 거니까 그 정도 리스크는 걸어야 되니까. 근데 해보다 보면 신기하게 엄청 힘들어도 밤새도 계속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예. 그리고 칭찬도 더 받아. 나 이거 대충 했는데 사람들이 야, 너 잘했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한두 번 쌓이다 보면은 왜 자꾸 칭찬하지? 이게 왜 재밌지? 이걸 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하다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뀐 게 랩이었어요. 예. 결국에 하고 싶은 건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당연히 뭐 적극적으로 이건 사람마다 성격이겠지만 일단은 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겪어도 돼요. 네. 만나다 보면 저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고 잘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안 맞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또 괜찮은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첫인상이 별로였다가 막상 보면 얘 진국이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겪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얘기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랩이나 이런 단어나 곡 주제 만들 때는 사람들이랑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통화하면 두세 시간 하거든요. 근데 일상 얘기하다가 제 노래 중에 보자 보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보자 보자 너 다음에 보자 얘기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얘기하다가 그래 우리 다음에 보자 야 그치 끊을게 하다가 보자 해서 그냥 보자 보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다라는 곡이 있는데 제 친구가 그때 이제 일하느라 이제 그 노가다를 이제 잠깐 했었죠. 왜냐면 이제 그 힙합 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이제 좀 이게 부족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돈이 부족해서 이게 일용 일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히 너무 좋은 직업이죠. 저희 아버지도 그 현장직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너 노가다 가야 돼. 노가다? 가다? 해가지고 가다라는 곡이 나왔어요. 예, 그냥 말장난에서 나온 게 랩이고 근데 사람들이 말장난에서 제가 시작을 하니까 피식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200% 느껴야 사람들이 80% 90% 느낄 만하다라는 걸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누구를 만나도 뭐 스쳐 지나가도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있고 이 사람이 이 특징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그게 뭘까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 이 사람의 장점이랑 나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뭐 돈 같은 거는 진짜 없었지만 그냥 그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더 부딪힐 수 있는 그 절실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 가지고 그냥 이판사판 아니고 다 부딪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기 애가 좀 더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사실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잘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 물론 이제 쇼미나인 잘 되고 BBS 잘 되고 나서 나 이제 좀 잘 된 유명해졌는데 이런 적은 살짝 조금 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근데 그게 자기 애가 너무 없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신감, 확신감 있고 그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자기가 맞다는 길 가다가 돌아와도 되니까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리지널리티를 저는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들과 어떤 상품을 냈을 때도 다른 상품을 내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케이크를 내더라도 뭐 모양을 변형시킨다던가, 그러니까 남들과 아예, 그러니까 저는 랩도 디자인하고 음악을 만들 때 누가 썼던 단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써요. 그리고 누가 뭐 조금이라도 비슷한 뭐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이걸 랩하는 게. 근데 플로우나 뭐 라임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의 코드감이 있거나 그래도 저는 아예 안 써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고, 제 배경 생활들을 그대로 어릴 때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시골에서 살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컸고 트로트를 듣고 자랐고, 그렇게 계속 뭐 무수한 거를 계속 살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갖고 가고 나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며진 모습 말고 고유의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세상이랑 이제 저를 배워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로 타인한테 인정받기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보다 랩 잘하는 친구도 아직도 많고 새로운 친구들도 계속 올라오고, 저보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키 크고 잘생긴 친구도 진짜 많은데, 저를 좀 아는 분이라면 제가 쇼미더머니 9 이제 그걸로 이제 준우승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는 제가 아예 방송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를 우승 후보로 안 봤었어요. 네, 초반에 근데 저는 근데 그 안에서도 그냥 계속 뭔가 제 스타일대로 증명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흐름 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촌스럽고 이런 말들에 만약에 뭔가 그런 것들을 저를 만약에 놨더라면 지금의 머시베놈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은 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더 멋있어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당연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여러 가지 배움은 진짜 끝이 없습니다. 제가 여전히 랩을 배우고 있고 여전히 많은 아티스트 만나면서 계속 랩을 공부하고 있고 그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남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나를 아는 순간 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딱 잘 되게 된 시작점이 그냥 저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는 구수하고 촌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곤조랑 철학, 그리고 자신의 멋 꼭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는 일,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이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